1차 부등식을 풀려면 1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본 꼴은 알고 가셔야죠. 그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1차 부등식, 우리가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자, 주어진 보기 안에서 1차 부등식을 찾으려면 일단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 그리고 우리 싸잡아서 양변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이 제로 0이 되게 만든 후 좌변을 깔끔하게 혹시나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1차식인 거야. 일반적으로 x에 대한 1차식이 되어지면 우리 이 아이를 보고 1차 부등식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꼴입니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이 0이 되겠죠. 뭘 기준으로? 부등호를 기준으로. 그래서 좌변이 1차식. 그치요? 그리고 0이 이미 우변은 된 상태에서 부등호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1차 부등식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1차 부등식의 모양은 사실 1차 방정식하고요. 등호를 썼냐, 부등호를 썼냐의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우리 1차 방정식을 찾을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거랑 똑같이 했거든. 다만 등호가 부등호로만 바뀌어져 있다. 뭐 좌변, 우변, 양변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등호로 짜잔 하고 바뀌었다.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자, 우리 대표로 뭐 선생님 아래쪽에 있는 문제 확인해 보겠지만 자, 간단하게 두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해 봅시다. 일단 우변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변이 0이 아니면 일단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그럼 이 x제곱이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없어져. 그럼 결국 이 꼴은 깔끔하게 정리한 꼴은 좌변이 뭐가 된다는 거야. 2x 우변은 0. 얘가 뭡니까? 1차식 맞잖아요. 일단 1차식이라는 거는요, 이 좌변에서 상수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x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자의 차수가 1이기만 하면 돼요. 1차식을 부르잖아. 주어진 아이는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바로 그 두 번째. 분명 x의 지수가 차수가 1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모의 문자가 들어간 상황은 또 조심해야 한다 그랬죠. 분모의 문자가 들어간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런 차수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어진 아이는 일단 분모의 문자가 들어가면 차수를 말할 수 없으니 1차 부등식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일단 부등호를 사용하고 있긴 하나 그죠?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해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차 부등식 기본꼴을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얘들아. 원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열공한 개폐들은 함수의 절친, 함수의 배프 하면 우리가 그래프입니다. 함수라는 그 단어는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특징과 성질들을 분석할 때 이 그래프만 한 게 없거든. 그래도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그래프를 분석할 수 없다면 그건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절친, 함수의 배프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하듯 부등식의 절친이 있습니다. 부등식의 절친. 부등식의 배프,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요 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수직선입니다.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오늘은 1차 부등식을 배우지만 이제 다음 시간 연리 부등식을 배우고 그 안에서도 더 복잡해진다면 이 수직선을 이용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수직선을 어떻게 우리가 부등식을 어떻게 수직선에 나타내는지를 우리 두 번째 테마에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부등식을 이 1차 부등식이 참여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x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데 그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해 줘야 될 거. 이건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었던 바로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돼. 부등식의 성질.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 살짝 맛을 보긴 했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요. 어떤 꼴? 일단 좌변에는 x만, 다시 말해 x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주고 우변에 깔끔하게 정리한 결과 수가 오도록. 물론 그 안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 이 넷 중에 하나가 오겠죠. 이제 어떤 놈이 올지 모르겠다. 다 써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좌변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변에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런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등식의 성질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부등식의 성질 기억하고 계시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부등식의 성질도 이용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자 이제 부등식의 해가 나왔다 했을 때 그 해를 수직선이 나타내는 방법. 아무래도 부등호가 네 가지다 보니까 선생님 네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좌변에 x를 두고요, 우변에 수가 오는 꼴, a를 수라고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를 수직선 위에 체크하고요. 일단 부등호는요, 등호가 있냐 없냐, 등호가 있냐 없냐 여기 나눌 수 있고, 부등호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해 입이 벌어지냐, 이게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x가 a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 영역은 작으니까 일단 a는 들어가질 않죠. 등호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 값은 포함하지 않으면 이렇게 뻥 뚫린 형태로, 그치요? 변하고요. 자, 이거 두 개 좀 비교할게요. 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가 어떻게든 작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요, 그 a의 값이 포함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시커멓게 스킬을 해줍니다. 여기 약속이야. 아, 이게 A가 포함이 되는구나. 뽕 뚫려있으면 A가 포함이 되지 않는구나. 방향은요, X가 A보다 작다 그래서 어느 방향? 왼쪽 방향을 향해 쭉쭉쭉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해당하는 부분 또 나를 빗금을 쳐주고, 마찬가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차이점은요, 그 a 값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고요. 방향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팁을 좀 잠깐 알려드리자면, 일단 등호가 없으면 뻥 뚫려 있는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시커멓게 색칠하는 거는 말씀드렸고, 방향을 봐봐. 방향이 헷갈린 친구들은요, 이 부등호의 방향과 이 하살표의 방향을 일치하게끔 나타내어 주시면 절대 100%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도 등호가 들어가니까 시커멓게 색칠했고요. 자, 부등호의 방향과 하살표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요거. 그러면 얘네들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x가 a보다 크다 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a를 체크하고요. 일단 고놈이 안 들어가. 크다 그랬으니까 뻥 뚫려 있고요. 크다 하면은 얘보다 큰 영역이니까 오른쪽을 향해 쭉쭉쭉.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살표의 방향과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아이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그 a 값도 포함된다는 것을 시커멓게 색칠하고, 그치요? 자, 오른쪽을 향해 쭉쭉쭉. 근데 그때 하살표의 방향과 부등호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빗금을 쳐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냐 없냐, 부등호의 방향과 하살표 방향이 일치하도록 체크해 주시면 된다. 해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우리 필수예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다음 보기 중 1차 부등식을 모두 골라라. 모든 항을 좌변으로. 혹시나 이렇게 등호 있는 거는 볼 것도 없다 얘들아. 등호가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부등식이 아닌데 뭘 고민해. 그쵸? 일단 모든 항이 좌변에 이미 이항이 되어 있고 우변이 0인 상태입니다. 좌변을 보니까 혹시나 계산이 되나? 계산이 더 이상 안 돼요. 최고차가 2차인 거 보니 얘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은 중상 가서도 안 배워.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얘는 2차 부등식 아니야. 얘는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동류와 끼리끼리 혹시나 계산이 되면요, 계산하고 나서 자, 상수항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다만 최고차 차수가 1인 거 확인했다면 얘가 바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처음부터 아예 제껴버렸고, 얘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2가 원래 있었던 거고 얘는 플러스 7로 이항을 하고요. 그랬더니 동류항 끼리끼리 해서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좌변에 최고차 1차 보이시죠? 1차 부등식. 자, 미음도 마찬가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미 좌변에 있는 거 써주시고 모든 항을 이항합니다. 그랬더니 최고차 여기 날라가 버리네. 마이너스 5는 어때요? 0보다 상수항 매서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 비읍은 일단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보니 얘들아, 얘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그죠?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차수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답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놈. 자, 부등식 찾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자, 어디 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유제 1번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을 물어보죠. 선생님이 했던 것을 이제 보셨으니까. 잠깐 스톱하고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개쌤은 이어갑니다.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호가 있나? 등호가 있어. 이런 건 무조건 안 돼. 일단 부등식인데 부등호를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살아있죠. 그쵸.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안 돼. 1차 부등식을 찾고 있으니까 3번은 일단 좌변에 있는 건 두시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동류항 끼리끼리 최대한 간단히 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거죠. 어때? 1차 끄덕끄덕 1차 부등식. 자, 4번은요 문자가 없잖아. 그치? 주어지는 그냥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란 말 쓸 수가 없는 상황. X항이 있어야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과정에서 봐봐. 얘가 원래 4x 플러스 1이었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인데 보시는 것처럼 X항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4번처럼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우리 3번. 그치요? 이제 부등식을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테마로 점검했었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고 그걸로 살짝 간단한 거는 해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하고 수직선이 나타내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해줘야 돼? 이 항을 하셔도 되고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은 성립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4를 표현하고 걔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 뻥 뚫려있는 상태에서 방향은 작다. 왼쪽을 향해 쭉쭉쭉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등식의 성질을 또 굳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좌변에 x항만 남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x 얘는 마이너스 7 됐나요? x는 수꼴로 그쵸? 근데 물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그랬더니 일단 마이너스 7 체크하시고 문제는 얘들아 이 등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커멓게 색칠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크니까 오른쪽을 향해 가는데 헷갈리는 친구도 이 부등호의 방향과 하살표의 방향이 일치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들어간다. 등호가 있다. 그럼 시커멓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좀 비교가 되시죠.